안녕하세요. 외도 알려주는 남자 날개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같은 피해자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열받을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상간자와의 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간여든 상간남이든 똑같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얘기죠.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상간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의사가 전달이 되어져 왔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돼서 글을 올리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상간자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제가 분석을 좀 해 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이러하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네요. 한번 그 순서대로 보시죠. "구상권은 포기할게." 제가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 너 좀 아쉬우니까 위자료 겨우 850만 원 줄게. 그리고 합의 이후에는 나는 어떠한" 상간자겠죠.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하지 않을게. 그리고 너는 그 어디에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 줘."라고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간 소송을 취하하고 부재소 합의라는 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구상금은 우리 같은 피해자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어느 정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람은 혼자 피는 게 아니죠. 상간자하고 내 배우자하고 둘이 피는 게 바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위자료는 누구만 지급해요? 상간자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둘이 폈는데 왜 나만 위자료 줘야 돼? 나 굉장히 억울하거든. 그래서 내가 낸 위자료 반 줘라는 게 이제 구상권이라는 권리인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배우자한테 청구를 합니다. 즉 배우자하고 상간자하고 쌍으로 여러분들한테 위자료를 준다는 개념인 건데,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뭐예요? 그래서 "위자료를 좀 깎아 줄래? 850만 원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읽어 볼게요. "그리고 대신에 나는 합의 이후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할게. 대신 누설하지 말아 줘." 라고 속내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 다음 장에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합의 내용을 구체적인 걸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인제 중요한 게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해 줘."라는 내용인데, 자, 이분 사연으로 보면 상간 소송 중 합의가 들어왔고 소치하를 요구하고 있어요. 구상권을 안 하는 조건, 위자료를 이 정도 주는 조건, 대신에 난 뭐 상간자는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건 누설 금지래요. 원하는 건 맞네요. 위자료도 깎아 주고 누설도 금지하고 소치하도 하고 여기다가 부재소 합의까지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게 맞는 합의냐 아니냐, 여러분들 뭐 바람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어 보신 분들도 아니고 처음이니까 다 어리둥절하시죠. 그럼 해석을 해 보자면, 자, 여기서 인제 부재소 합의가 중요합니다. 부재소 합의라는 거는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이거 금방 나옵니다. 뭐냐면 합의 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한테는 상간 소송이겠죠. 상간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게 큰 게 뭐냐면, 합의하고 나는 네 남편, 네 와이프 마음대로 만나도 너는 상간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거야라는 속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합의 조항이에요. 전 이것만 봐도 굉장히 괘씸하고, 상간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상간자들은 원래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봐서는 그냥 850만 원 주고 배우자하고 만남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이분 사연은 조금 반반이에요. 자, 왜 그런지는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부재소 합의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합의를 하셔야겠죠.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합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서 합의하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도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간 소송을 앞으로 영원히 안 하겠다, 이 조건이면 합의하면 안 되죠. 또 바람 피울 수 있고 정말로
이거는 내 배우자를 돈 몇 푼 받고 팔아먹은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하시면 안 되고 기한을 정하시든가 합의 후 만남 또는 연락은 이 부재소 합의가 취소되는 조건을 걸어야죠. 이게 여러분들의 안전장치예요. 근데 안전장치인데 이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부재소 합의라고 떨렁 합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합의 이후는 절대로 상간소송 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마시고 요것은 여러분 저는 경험자죠. 변호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선임하신 변호사님하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정확히 들으세요. 특히 이거를 정확히 들으셔서 여러분이 불리한 조건 같으면은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부재소 합의에 조건을 다는 걸로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합의 사항을 전달을 해서 조율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자료 850만 원 준다는 것 굉장히 괘씸하죠? 그러면 이거 상간자 입장에서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상간자 입장에서는 여기 네이버 카페 외성 판결문 카테고리 들어오시면은 회원분들이 올려주신 판결문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 26년인데 25년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이 가장 많았어요. 상간소 위자료가 2천만 원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많았으니까 상간자도 좀 알아봤겠죠. 상간소 판결 나면 위자료 얼마 줄지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지연이자가 최소 150 정도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해야 되는 게 소송 비용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비를 승소를 하게 되면 진 쪽에서 어느 정도 물어줄 수도 있고 안 물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2천만 원씩 나오는 경우에는 물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소송 비용 확정에서 3분의 2, 피고 부담이 3분의 2 이렇게 나온 경우는 약 한 180만 원인데 이것도 한 150만 원 잡을게요. 대충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만 해도 2,300만 원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상간자가 나가는 돈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받는 금액이기도 해요. 그럼 2,300만 원에서 이 구상권이라는 권리를 행사를 하면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한 50% 받습니다. 반. 둘이 피운 거니까. 둘이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반 나온다라고 치면 어때요? 상간자가 실제로는 2,300만 원을 지급을 했지만 여러분 배우자한테 1,150만 원을 받아오죠. 그러면 줘야 되는 돈도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줘야 되는 금액이 1,150만 원, 1,200만 원이라 할게요. 1,200만 원 정도 상간자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화해 권고라든지 조정 같은 거를 들어왔을 때 최소 1,500만 원의 조정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거 받으려고 또 변호사 비용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새 시세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또 나가는데 그럼 1,600만 원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상권 금지 넣고 이런 위약벌 조항 넣고 해서 1,500만 원 하면은 가정 지키려고 회복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실제로 상간자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돈만 주겠대요. 850만 원. 개자식이죠 아주.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처음에는 한번 떠보기식으로 적은 돈 제시해서 '아 그래. 인심 쓰는 척하면서 쪼끔씩 올려 보려고 하겠지만 최초 금액을 850만 원 제시를 했다면 끽해 봐야 1,0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할 가치도 없는 합의문이긴 한데 그럼 이 사악한 속내가 뭐가 있냐.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죠. 자 근데 이 내용만 봐서는 어때요? 우리 같은 피해자분들 굉장히 열받는 내용이잖아요. 억울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력한 조항을 상간자가 걸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 하면 연락하거나 만남을 하면 회당 1,000만 원을 줄게.'라고 위약벌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거 누설 금지도 있죠. 제가 왜 같이 박스를 쳐 놨냐면 "너도 대신 누설하면 나한테 1,000만 원 줘야 돼." 이 쌍방 위약금 조항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상간자도 물귀신이죠. 자기만 손해 볼 수 없으니까 "나도 연락 만남 안 할게. 그래서 회당 1,000만 원 줄게. 대신 너도 어디 누설하면 너도 1,000만 원 줘." 이런 거를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반 치킨이라고 했던 게 이 금액만 봐서는 다시는 안 만날 뉘앙스인데 요거를 봐서는 부재소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이후로 다시는 상간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연락 만남 이거 해도 되는 거잖아요.
또 굉장히 웃기는 그런 합의이긴 한데 모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 부재소 합의에 조건을 걸고 변호사님하고 이건 꼭 상의하셔야 됩니다. 조건을 걸고 합의하시면 그리고 얘도 좀 높아야겠죠. 너무 낮아요. 얘도 좀 높은 조건이면 회복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혼할 조건이면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합의문이 괜히 더 여러분들 자극하는 그런 합의문이죠. 합의문에 만약에 이혼할 거면 이런 합의에는 응할 필요가 가치도 없는 그런 합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 후 생길 수 있는 일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합의 후. 왜냐면 판결로 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상간자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길 수 있는 일, 아마 이거 보시면 합의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첫째, 나는 아내라고만 썼는데 아내든 남편이든 팔아먹은 놈이 됩니다. 아내의 가스라이팅, 남편의 가스라이팅 아주 오지게 들을 겁니다. "너는 돈 850만 원 받고 나를 팔아먹었어." 라고 당분간은 정신 차릴 때까지는 엄청난 가스라이팅에 시달릴 겁니다. 두 번째, 상간자도 똑같이 나는 돈 받아 처먹고 배우자 팔아먹은 놈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대신 나한테 대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 생각하면 이불킥 하겠죠. 세 번째, 만약에 이 이후에 더 만난다고 하면 더욱 치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이라는 위협벌을 걸었겠죠. 안 걸릴 자신이 있나 보죠. 그런데 제 경험상 증거 잡기는 어려워도 바람을 피는 한 무조건 증거는 잡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도 너무 희망회로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만약에 만나는 정황을 20번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0만 원씩이면 이것만 2억이잖아요. 요렇게 판결 안 나더라고요. 저희는 2억 다 받을 줄 알았는데 2억 못 받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한 증거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왔는데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굉장히 실망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200번 잡았다고 치면 20억이잖아요. 이게 판사님이 생각할 때 이게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것도 선임하신 변호사님하고 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희망사항이네요. 희망회로네요. 저희한테는 증거를 잡기만 하면 상간소보다 훨씬 더 금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위약벌. 지가 1,000만 원 준 다음에 만나거나 연락하면 회당 1,000만 원 준 다음에 이거 증거 잡아가지고 상간소 하면, 상간소는 보통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번만 잡아도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다 판사님이 인정 안 해준다 하더라도 2천만 원보다는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라는 뭐 육골참단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증거를 잡기만 하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합의에서 우리가 전혀 못 얻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간자의 크리티컬을 알았죠. 일단 돈. 어떤 상간자도 다 두려워하는 돈 나가는 거 상간자들 다 싫어합니다. 이건 기본이니까 빼고, 누설. 어디 알려지는 게 너한테는 크리티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 크리티컬이 아니면 상간자가 요구사항에 누설 금지 조항을 넣지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상간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해석하고 그 아픈 곳을 콕콕콕콕 찌르세요. 그게 여러분들 자존감 올라가는 길이고, 상간자들은 뒤통수 잡는 지름길입니다. 카페에서 소통을 많이 하세요. 누구하고요? 경험자분들하고, 이미 상간소통 다 하신 분들, 아니면 진행 중이시더라도 나보다 더 먼저 그 길을 걸어온 분들, 그분들 말씀들이 다 정답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